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숙쌤입니다. 오늘은 과학 2단원 지구와 달의 운동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구의 자전입니다. 지구의 자전은 뭐를 중심으로? 자전축을 중심으로 언제? 하루에 한 바퀴 회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회전하는 지구의 자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현상은 태양이나 별, 달과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하루 동안에 우리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일주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주일은 일주일 아니고요. 하루 동안에 돈다고 해서 일주운동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태양과 별, 달이 어째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 다음 그림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지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 바라보고 있다고 칩시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아까 전에 서에서 동으로 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점점 회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 별은 그대로 멈춰 있지만 지구가 돌기 때문에 이 별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일 때 별은 여기 동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회전이 되면 다시 이쪽으로 별이 이동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로 왔을 때에도 이렇게 별은 가만히 있지만 여기에 있는 별은 서쪽으로 이동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 아닌가요? 하지만은 우리가 서 있는 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여기 위쪽이 남쪽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알던 오른쪽 동 왼쪽 서쪽이 아닌 이렇게 동쪽과 서쪽도 바뀌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종합해 보자면 이렇게 별은 가만히 있지만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이 동쪽을 거쳐 남쪽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태양과 별, 달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두 번째 현상은 바로 낮과 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림 속의 지구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바로 태양의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낮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12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구가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아 있을 때에는 여기 반대편에 돌아간 사람은 태양빛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밤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선생님이 거꾸로 해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는 이때 낮이었고 그 반대편에 사는 제임스라는 애가 있다면 이때 이 제임스는 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12시간 뒤에 여기 있는 친구가 밤이 됐을 때는 이 제임스는 역으로 낮에 해당되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간대여도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은 낮이고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은 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구의 자전으로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현상 두 가지를 배워보았고요. 다음은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구의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회전한다라는 거고요. 이때 차이점은 자전은 자전축이었고 하루 동안에 돌지만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1년 동안 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공전 또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는 것은 자전과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공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 두 가지를 연달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계절마다 지구 위치가 변화한다는 것인데요. 다음 그림과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빵긋 웃고 있는 태양 위쪽에 지구가 있다면 이때는 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달이 지난 후에 지구가 이쪽으로 오면은 이때는 여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3달이 지나서 여기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가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달이 지나 겨울이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되고요. 또 3달이 지나면은 우리가 12개월이 지나서 다시 봄이 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지구의 자전축을 한번 그어봅시다. 자, 여기에도 긋고요. 여름 쪽에도 긋고 가을 쪽에도 자전축을 그어보고 겨울 쪽에도 우리가 그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태양빛을 받는 정도를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고 친다면은 여기에는 온전히 태양빛을 받지 않죠. 하지만 여기에 있을 때는 태양빛을 다 받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도 또한 가을도 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양빛을 한 절반 정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겨울에 왔을 때는 지구의 이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태양빛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엄밀히 따지면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보이는 별자리에 변화가 있는데요. 자, 여기 봄의 대표적인 별자리는 사자. 별자리는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대로 그대로에 있습니다. 그대로. 하지만 우리가 계절마다 이 별자리를 변화한다는 거는 이 봄에서 우리 지구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이때는 검은고 자리가 대표적인 별자리가 되고 사자 자리는 보이긴 하지만 검은고 자리보다는 좀 덜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가을로 오게 되면은 대표적인 별자리는 페가수스 자리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또 겨울로 가게 되면은 오리온 자리가 대표적인 별자리로 바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퀴즈. 만약에 이 겨울이 위치에서 우리가 양옆에 있는 사자 자리와 여기에 있는 페가수스 자리를 볼 수는 있죠.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오리온 자리가 더 길게 볼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반대편에 있는 검은고 자리는 과연 보일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에는 태양빛이 엄청나게 크고 밝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밤에만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은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는 안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달의 모양과 위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달도 우리가 자전과 공전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달의 공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한번 본다면 달의 모양은 삭은 우리가 일식이라도 볼 수 있는데 달이 아예 안 보이는 현상을 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살짝 오른쪽으로 꺾어진 부분을 초승달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으로 절반만 보이는 달을 상현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보이는 달을 보름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왼쪽 달, 왼쪽 반달을 우리가 하얀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금음달은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휘어진 달을 금음달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삭이 아예 달이 안 보이는 삭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삭에서 삭까지 가는 데는 총 약 30일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약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우리가 봤던 달의 형태를 볼 수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배워보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달의 모양이 아닌 달의 위치입니다. 달의 위치 또한 우리가 서에서 동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달의 위치 변화는 아까 전에 말했던 일주 운동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30일 동안 변하는 달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삭은 1일 때 볼 수 있고 초승달은 2일에서 3일 그리고 상현달은 7일에서 8일에 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삭일 때는 1일일 때는 여기 서쪽 끝에서 보이다가 2일이나 3일이 됐을 때 이 서쪽 살짝 위에서 초승달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7일이나 8일 정도가 됐을 때 남쪽 하늘에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름달은 15일에 뜬다고 했으니까 15일쯤에 동쪽에서 이렇게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일주운동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은 이렇게 달의 모양이 보름달이 됐다가
상현달이 했다가 초승달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때 말한 거는 분명히 말하지만 30일 동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달의 운동이 일주운동으로 표시가 된다면 동에서 서로 가는 식으로 항상 움직이게 되겠죠. 만약에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보름달이면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하루 종일 밤 내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상현달이 때는 7일이나 8일 때는 동쪽에서 이미 떴지만 그때는 안 보이고 남쪽에 비로소 떴을 때 우리가 볼 수 있고 얘도 서쪽으로 이렇게 지게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6학년 1학기 2단원 지구와 달의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선생님도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궁금한 점이 더 생기면 선생님한테 수업 중에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자, 다시 수업 중에 다시 물어볼 게 생기면은 그때 우리가 더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슥쌤이었습니다.